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에 놓칠 수 없는 중요한 정보를 모아 정리해드리는 주간 종합 뉴스 진행의 양준화, 이계양입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 시청자분들은 첫 추위에 굉장히 놀라셨던 것 같아요. 네. 어때 좀 괜찮았습니까? 네, 저는 괜찮았습니다만 괜찮으셨나요? 저도 괜찮습니다. 네, 건강에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시청자분들께서는 독감 시즌을 맞이해서 철저히 겨울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주간 종합 뉴스의 첫 소식입니다. 뉴저지주는 지난 7월부터 최저임금 인상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 업주들과 상승하는 물가를 감당하기 힘든 노동자들의 대립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법 시행을 막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2월 필 머피 주지사가 서명한 최저임금 인상법과 관련해 고용 감소가 있을 경우와 소매 판매 감소와 정부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경우에 전 회계연도에 비해 주정부 총세수가 2% 이상 감소할 경우 등 경기 침체의 징후를 보이면 예정된 인상 스케줄을 1년 연기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법안은 이후 경기가 회복되면 임금 인상을 재개시키도록 밝히고 있습니다. 이 법안과 관련해 비즈니스 오너들과 노동자들은 첨예한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셸 시커카 뉴저지 비즈니스 산업협회 회장은 경기 침체, 자연재해 등에 대한 경제적인 분석이나 대응책 없이 인상법이 통과된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뉴저지 폴리시 퍼스펙티브의 브랜든 맥코이 회장은 소득 불평등이 사상 최고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먹고 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노동자들에게 큰 위협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인 사회도 업주와 노동자의 입장으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 식당에서 일하는 B 씨는 경기 침체로 임금 인상을 멈추면 생계형 노동자들은 속수무책이라는 반응을 보였지만 식당을 운영하는 업주는 사실 최저임금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한인들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대부분이 팁을 받으면서 일하기 때문에 시간당 $10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새해부터 이민 수수료가 대폭 인상됩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연방관보에 이민 수수료 인상 계획안을 발표하고 30일 동안 의견 수렴 후 내년 초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주권의 경우 마지막 단계인 신분 조정 신청과 여행 허가 신청, 노동 허가 신청의 동시 제출 시 비용을 현재 $1,225 일괄 납부하고 있으나 이를 내년부터는 별도로 납부하는 것으로 변경해 $970 오른 $2,195로 인상합니다. 또 영주권 신청 시 14세 이하 미성년자에게 적용하던 할인 혜택도 폐지됩니다. 시민권 신청서 수수료도 현재 $640에서 $1,170로 $530나 인상되며 가족 이민 청원의 경우 현행 $535에서 $555로 소폭 증가합니다. 그러나 취업 이민 청원의 경우 현재 $700에서 $545로 $155 인하되며 영주권 갱신 신청 수수료는 $455에서 $415로 $40 인하됩니다. 한편 비이민 비자의 경우 전문직 취업 비자 신청 수수료는 현재 $460에서 $560로 $100 인상되며 주재원 비자는 $815로 $355가 인상됩니다. 오는 2021년 4월 15일 마감하는 세금 보고 시 적용될 2020년 개인소득에 대한 소득 구간 기준이 소폭 오른다고 국세청이 발표했습니다. 2020년 개인소득세율에 따른 소득 구간과 표준 공제 기준이 인플레이션에 따라 상향 조정됩니다. 개인 세금 보고의 경우 지난해보다 소득 구간이 $125에서 $1,325 올랐습니다. 연소득 $9,875까지 10%, 초과 금액부터 $41,125까지 12%, 그 외 $85,525까지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부부 합산 보고 시 $19,750까지 10%의 세율이 적용되며 이를 초과한 소득부터 $82,250까지는 1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2021년 세금 보고 시 표준 공제액도 소폭 상향 조정됩니다. 개인 보고는 $12,400, 부부 합산 보고는 $24,800로 각각 $200와 $400더 많아졌습니다.
또한 2020년부터 직장인 은퇴연금 계좌인 401k 등 은퇴연금 플랜 연간 최대 불이백은 19,500달러로 $500 상향 조정되며 공립학교 교사와 비영리단체 직원들의 은퇴연금 플랜인 403B, 공무원연금인 457 플랜, 연방정부의 드리프트 세이빙스 플랜의 연간 최고 19,500달러까지 불입할 수 있으며 이 금액만큼 세금 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납세자는 세금 보고를 하며 소득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기본 공제 혹은 항목 공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저소득층 가정들이 받는 혜택인 근로소득세 공제의 상한선은 3명 이상 자녀를 둔 경우 최대 6,660달러로 2019년에 6,557달러보다 소폭 증가했습니다. 입양에 따른 세금 크레딧은 14,300달러로 2019년에 14,080달러에서 늘어났습니다. 그동안 처리가 지연돼 왔던 뉴저지주 불법 체류자 운전면허증 발급 허용 법안이 뉴저지주 본선거에서 민주당이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면서 통과 가능성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트렌튼주 의사당 앞에서 벌어진 운전면허 취득 자격 확대 요구 시위 현장에서 뉴저지주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운전면허 발급 허용 법안은 필 머피 주지사 등 민주당의 핵심 공약이었지만 지난 5일 실시된 본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처리가 지연돼 왔었으며 민주당이 다수당 지위 유지에 성공하면서 조속한 처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연방정부의 신분증 발급 기준을 준수하는 리얼 아이디 운전면허와 리얼 아이디 법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모든 사람에게 발급을 허용하는 일반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내용입니다. 일반 운전면허증은 리얼 아이디 운전면허증과 다른 디자인과 색상으로 제작되며 신분 증명이 아닌 운전 허용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 일반 면허증 역시 나이와 뉴저지 거주지 증명이 필요하며 단 리얼 아이디 면허증과는 달리 소셜 시큐리티 넘버 등은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의회는 법안이 발효되면 현재 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는 70만 명 이상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뉴욕시 지하철에서 발생한 증오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경이 발표한 뉴욕시 지하철 증오 범죄 현황에 따르면 올 1월에서 10월 증오 범죄 신고 건수는 68건에 달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증오 범죄 전체 건수인 44건을 이미 50% 넘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유형별로 보면 인종차별적인 증오 범죄는 5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 중 유대인을 겨냥한 반유대주의 증오 범죄가 39건이었습니다. 반유대주의 상징인 나치 문양 스와스티카가 지하철 안과 화장실, 역사 기둥 등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뉴욕시 트랜짓은 인종과 종교, 성별, 국적, 종교 등 특정 집단을 겨냥해 행해지는 증오 범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증오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CCTV 설치를 확대하고 뉴욕시경과 긴밀히 협조해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주에서 A형 간염이 확산되고 있어 비상이 걸렸습니다. 주 보건국은 A형 간염 환자가 주 전역 21개 카운티에서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주 보건국은 서머빌에 위치한 숍라이트 슈퍼마켓 내 델리에서 음식을 다루는 직원들은 물론 이들과 접촉한 사람들에게서 A형 간염 증세가 발견되면서 주목을 받았던 것이 이제는 주 전체로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 보건국은 지난 10월 13일부터 30일 사이 이 슈퍼마켓 델리에서 구입한 음식은 모두 버릴 것을 권고했습니다. A형 간염 사태가 일어난 뒤 사망자는 지금까지 6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주 보건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A형 간염 확진 판정을 받은 주민은 캠든 카운티에서만 139명이었으며 글라우체스터 카운티 62명, 머서 카운티 49명, 퍼세이 카운티 42명, 그리고 버겐 카운티 36명이었습니다. 지난달 26일까지 주 전체로는 533명이 감염된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에 비해 80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욕주가 세입자 보호 강화 법안의 개정을 추진합니다. 주 의회를 통과한 세입자 보호 강화 규정은
코앞 쉐어홀더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주장에 따른 조치입니다. 존 리우 뉴욕주 상원의원과 에드워드 브라운스타인 주 하원의원 등은 코앞 콘도위원회 등 주택조합과 함께 지난 6월 주의회에서 통과된 거주지 안정 및 세입자 보호법의 일부 조항의 개정 필요성을 제기하며 어제 새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정 법안에 따르면 보증금 또는 선금이 한 달치 월세를 넘을 수 없다라고 명시된 조항에 세입자가 쉐어홀더가 되는 경우는 예외라는 조항이 추가됩니다. 코앞 콘도위원회 밥 프레드릭 위원장은 이는 관행적으로 한정적인 재정 상황의 세입자가 코앞을 구입 렌트할 때 한 달치 렌트 이상을 유지 보수 비용으로 받는데 이는 새로운 세입자가 유지 보수비를 체납했을 때 이를 부담해야 하는 기존 코앞 쉐어 홀더들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법의 개정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안은 또 잠재적 세입자가 코앞 쉐어홀더가 될 경우 코앞 보드에서 $20를 초과하는 백그라운드 체크 비용을 변제하기 위해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한편 세입자이자 코앞 쉐어홀더가 렌트를 기한에 5일 초과해서 미납할 경우 인증된 우편 이외의 통지서를 보낼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무원 납세 자료 공개법인 뉴욕주의 트러스트법에 적용을 금지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납세 신고 자료를 제출토록 한 뉴욕주 법안의 적용을 금지하기 위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재판 관할 건이 없다며 기각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뉴욕주에서 트러스트법이 통과되자 뉴욕주의 검찰총장과 세무위원회 하원 세입위원회를 상대로 트러스트법의 적용 금지 명령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욕 검찰총장은 성명에서 트러스트법은 알 권리가 있는 수백만 명의 미국인을 위해 중요한 법이며 이 법이 합법적이라는 데 전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중 유일하게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자신의 소득 신고 자료 공개를 거부하고 있지만 현재 하원에서 민주당이 다수인 만큼 트러스트법이 집행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 자료 공개가 가능해집니다. 트럼프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 7월 납세 신고 자료에 대한 소송이 해결될 때까지 관련 자료 제출을 중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며 현재 진행 중입니다. 뉴욕주의 법안과 별개로 하원 세입위원회는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소득 신고 자료를 공개하기 위한 소송을 연방법원에 제기했습니다. 뉴욕 맨하튼 검찰은 2016년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후보가 되기 전 그와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입막음용으로 돈을 건넸는지 조사하기 위해 세금 신고 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생활상식으로는 조명하 약사를 모시고 건강상식과 건강보조제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와 인사를 좀 부탁드려볼까요? 네네. 저는 약사로 한 20년 정도 지금까지 일을 해왔었고, 네. 지금은 이제 건강센터를 하고 있는 조명하 약사라고 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 시간을 통해 건강을 위한 그 상식뿐만 아니라 네. 특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건강 보조제에 대해서 네. 정보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네. 요즘 추세가 수명이 사람들이 많이 길어졌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건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내추럴 비타민 또는 건강 보조제에 대한 관심이 네네.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대개 이제 뭐 질병에 걸리거나 네. 만성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경험적으로 이제 알게 되는 것이 병을 앓고 병원 시술을 치고 이제 약을 복용하게 되는 동안에 그 신체적 고생도 많고 네. 또한 그 치료의 과정에서 수술 부작용, 뭐 약의 부작용, 네. 그리고 그런 걸 그렇게 되면서 질병을 예방하는 것이 치료보다 네.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의학계에서도 이제 예방을 위해서는 이제 백신 개발이 이어지고 있고 암이나 그러니까 면역 질환, 뭐 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 질환이 생기기 전에 네. 예방을 위해서 이제 수많은 건강 보조제와 비타민들이 제품화돼서 나오게 되었는데 네.
특히 이 분야도 이제 뭐 연구가 이제 거듭되면서 네. 부작용도 없으면서 이제 효과가 있는 제품들이 네. 나오기 시작해서 이제 건강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많은 분들이 이제 네. 이런 제품에 관심을 많이 이제 기울이게 되는 거죠. 네. 보통 병이 나면 간단히 약을 사서 이렇게 복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닥터 오피스에 가서 처방을 받아서 뭐 네. 약을 복용을 한다거나 이러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그 이상의 건강을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보통 병이 났다는 것은 이제 오랜 세월을 두고 사실 누적된 결과라고 보는데 건강한 사실 삶을 위해서는 단지 병이 나면 약을 복용하거나 네. 뭐 의료기관에 이제 의존한다는 그런 소극적인 자세를 네. 이제 벗어나 가지고 건강한 식습관, 뭐 운동, 건강을 위해 그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건강 보조제를 복용하는 네. 그런 적극적인 자세가 네. 건강한 삶을 위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건강 하는데 사실 그 건강의 정의라는 게 무엇이라고 보나요? WHO 뭐 네. 유명하죠. 이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건강이라는 것, 육체적, 정신적, 영적 및 사회적으로 이제 온전한 그런 역동적인 상태이지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질병이나 병약함이 없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의학이 강구하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현대의학은 단지 질병과 병약함을 없애는 것에만 집중한 나머지 건강의 큰 정의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질병의 근원적인 것에 집중하기보다 겉으로 보는 어떤 부분에만 주력하고 진정한 치료보다는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게 유지시켜 주는데 집중하고 있어서 그 유지조차도 네. 시간이 지나면 따라서 이제 잘못된 습관 그런 노화 현상으로 말미암아 힘들게 되는데 결국은 더 많은 약을 복용하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되풀이 됩니다. 네. 단지 이제 네. 병을 지닌 채 생명만 연장된 삶을 건강한 삶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현대 의학 기술은 발달됐지만 사실 건강 증진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그 원인이라는 게 있을 텐데요. 그건 네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의학 기술이 발달됐다고는 하지만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대의학은 질병의 원인보다 보이는 부분의 나빠진 상태를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게 네. 유지시켜 주는데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예, 건강한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들의 그 피로를 채운 데는 네.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저 자신도 이제 개인적으로 경험했지만 특히 현대의학이 주는 그 현대의학의 그 진단도 그 병을 조기 발견하는 데는 네. 또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는 그러니까 네. 진단이 그 병을 바로 이렇게 발견할 수 있는 것들에는 어려움이 많다는 네. 것을 제가 개인적으로도 목격을 했었습니다. 네. 더구나 이제 의료 시스템들이 이제 복잡해짐에 따라서 접근하는 것도 쉽지 않고 제일 큰 문제는 의료 전문인들이 많은 환자를 대하기 때문에 충분한 뭐 상담과 그리고 그 환자들의 네. 케어에 대한 그런 시간이 그 시간을 내지 못한다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네. 또한 뭐 그러니까 수술이나 뭐 약 부작용 때문에 현대적 의학 치료를 중단하는 사례도 있고 네. 이런 경우에 이제 본인의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네. 측정하고 그 몸무게, 뭐 식습관이라든지 뭐 운동 정도, 현재 복용하는 약들을 네. 고려해서 꼭 필요한 건강 보조제를 선택하는 것이 네, 맞습니다.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네. 것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건강 보조제외 그리고 선별과 그리고 또 역할에 대해서 한번 또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네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한 주간의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주간 종합 뉴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